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걱정 많으실 겁니다. 요날부터죠. 8월 14일 날 갑자기 훅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저께 장 끝나고긴 한데 1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그렇게 이건 애프터마켓 종가입니다. 거의 한 9% 정도 여기서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 8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저가 한 10% 정도 찍혔는데, 이때는 이제 62평도 이탈을 했고, 여기서 어떤 내용 때문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끝났다, 작살난다, 원전 끝이다, 이제 남는 것도 없는데 이게 돈이 벌리겠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내용이 그렇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동안 로열티 줘야 된다는데 이거 주고 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이평선 만난다 그랬죠.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거냐.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내용입니다. 한수원 사장,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만들러 미국 간다. 23일 날 방미, 조인트 벤처 설립 사인 예정이다. 미국 원전 시장 함께 공략하나. 자, 한수원 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인트 벤처가 뭔지, 밑에 내용이 뭔지 이런 거 그냥 싹 다 빼요. 그냥 조인트 벤처는 합작 회사다. 끝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그런 계약을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내용들 다 빼고 봅시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조사를 지시한 거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라고요. 많이 올랐고, 그쵸?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쵸? 무엇보다 정치적인 분쟁이 좀 많잖아요. 한국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내용들 그냥 싹 다 빼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요, 원전을 한 기 지을 때마다 1조 원씩 웨스팅하우스에 갖다 바쳐야 돼. 그럼 이거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하다니까요. 원전은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서 만든 APR 1400 요게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수출한다고 쳐봅시다. 원전 한 기 지어 1조 원 줘. 2기 지어 2조 원 줘. 3기 지어 3조 원 줘. 지금 체코 쪽으로 들어간 게 2가지거든요. 2기 수주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1조 원 줘. 근데 항상 처음부터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50년이다, 1조 원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애초에 저가 수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돈이 안 남으면 수주 자체를 안 받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이 안에서 돌아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만약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50년 동안 돈 못 벌어, 이러면 하한가 갔어야지.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라.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구간이 커질 때, 즉 신고가 첫 번째 돌파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거 딱 터지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여기서 정부의 지원까지 있고, 그리고 정부의 투자, 그것도 미국 정부의 투자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딱 붙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더 터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23년도 초반, 만원 초반대부터 20배 올랐어요. 20배. 19만 6,200원. 고가잖아요, 이거. 20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거 11,000원 이하부터 시작했다고요. 이렇다고요, 주식시장의 시세가. 볼까요? 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그쵸? 1,500원, 11,000원. 이럴 때부터 19만 6,200원까지 얼마 걸렸어요, 이거? 1년 반 걸렸다고요. 근데 이때 동안 하이닉스 어때요? 7만 원대부터 24, 5만 원까지 올라왔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실적 볼까요? 23년도 실적 어때요? 적자잖아요. 주식시장 뭐한다? 선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간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는 이 상황.
그러면 여기서 악재 같은 게 하나 딱 터졌어. 그럼 당연히 조정 받아야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62평 만날 거라 그랬잖아요. 62평 만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런 내용들. 그쵸? 한수원 사장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해서 만들어 미국 간다. 그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돈 안 남아. 그러면 수주하겠어요?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남는 거 미쳤다고 합니까, 이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 대장이 어디예요?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여기서 TSMC도 있죠. 그렇죠? TSMC는 엔비디아의 합작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 엄청나게 돈을 받고 하죠. 근데 TSMC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의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그 이상의 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TSMC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TSMC가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50년 동안 준다, 뭐가 준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돈 못 번다 이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는 못하는 걸 두산에너빌리티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계약 조건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처럼 뭐 이제 끝났다, 작살난다, 원전 이제 50년 먹거리 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62평은 어떤 의미에서가 만났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오늘 8월 20일 날 10%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자 보세요. 미국 시장도 하락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보시면 8월 19일 화요일 날이죠. 1.6%. 그리고 여기 7월 31일 날 고가 1.5%까지 떴다가 보합권이 끝났어요. 그럼 1.5% 빠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딱 발생하면서 2.6%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면 고용지표가 깨졌습니다. 근데 주가 어때요? 바닥부터 40%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15,000포인트에서 2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40% 이상 올라왔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밖에 될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플러스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것 같았었는데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니까 별거 없네? 그렇죠?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AI 투자 계속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예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8월 19일 날 미증시 빠지면서 3.5% 빠졌어요. 근데 와 이거 뭐예요 이거 0.1mm 내렸네. 진짜 눈꽃만큼 내렸잖아요. 바닥부터 올라간 거 얼마예요? 100%또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미국 시장 버블이다 하는데 엔비디아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볼까요? 시가총액 딱 미국 시장 3위까지만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실적 확인하더니 완전 대박이 터졌어요. 쭉 올라갔죠. 그 전에 관세 아니네. 실적 이렇게 된 거예요. 550불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500불까지 또 고가에서 한 10% 빠졌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1등, 2등 받고요. 3등 한번 볼게요. 3등 어디입니까? 애플이에요. 애플은 아직까지 고가 돌파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중국 쪽의 익스포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쪽 위험도가 좀 높아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된 단 하나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맞아요. 맞거든요. 근데 나스닥은요. 올라갈 놈이 올라가고 있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놈이 받고 있다. 근데 그 핵심은 AI다. 근데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전이 필요하다. 왜? AI 에너지.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도 해버렸다. 전기 부족 사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런 막대하게 지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전 필요하다고요. 근데 원전에 대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쪽에서 TSMC와 같은 존재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돈 안 남아. 그쵸? 50년 동안 노예가 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일을 하겠어요. 돈도 안 남는데. 그쵸? 정부에서 그런 계약 했대. 그럼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웨스팅하우스도 받을 수밖에 없죠. 웨스팅하우스는 못하니까. 예전엔 했죠. 근데 지금 안 된다고요.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원전, 러시아 원전 한국보다 더 잘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쵸? 우리나라 조금 그 중국 혐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중국 원전 엄청 잘합니다. 한국보다 더 잘해요. 근데 미국이 원전을 짓는데 중국 기술, 러시아 기술 그쪽 수주 받아갖고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애플은 그럴 수 있어요. 갖다 파는 거잖아요. 이건 그럴 수 있는데 원전은 아니라고요.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있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너네 돈 번 거 나한테 다 갖고 와. 한 기당 1조 원씩 갖고 와.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다. 이 내용이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는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된다고요. 정치적인 내용들 싹 다 무시하세요. 주식시장은 모든 것들을 선반영시키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때 22평 만날 때 제가 요거 딱 나오고 팔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8월 19일 날 117% 수익 차익 봤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151% 수익, 실현된 수익이에요. 7월 1일 날 188% 수익. 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저가부터 거의 한 15,000원 정도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상승폭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한 5배 된 거죠. 근데 내가 얻은 수익은 188%, 실현 수익입니다. 151%, 그리고 8월 19일 날 117%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가를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요. 고가도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요. 보고해야 된다고요. 보고.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확인하자.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미국 시장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조정 아무리 길게 가봐야 금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미국 시장의 내용,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20일 날 장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코스닥 1%대 약세, 코스피는 0.7%대 약세, 삼성전자 1.5% 강세.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는 거라고요. 이제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그렇다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어때요? 하이닉스 매수, 매도 한 3개월 걸렸거든요. 35%. 이렇게 된다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해야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지분 확보, 주가인 호재, 그리고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 3일째 폭락 중 3차례 차익 실현이 있었고 모두 100% 이상의 수익 실현. 오늘 장중 반등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의 23일 방미 그리고 합작 회사 설립 때문이다. 반등 확인 후에 매매 예정이고요. 내일 반등 확인이 되면 바로 매수관 잡을 건데 내일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그 내용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도 섹터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조정이 필요했고 확인 후 매매하면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주도주는 뭐예요?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만 매매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그쵸?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0606 화면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보시면 각자 매매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나옵니다. 하이닉스로 30%씩 이렇게 수익 본다고요. 한국에서 2등 기업인데,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안 빠지니까 이수 페타시스 이런 거 어때요? 8월 4일 날 수익 실현한 겁니다. 76%, 3개월 걸렸어요. 단타 하지 마세요. 추세 잡힌 것만 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쭉 올라가죠? 실현 한번 또 매수, 실현 한번 또 매수, 또 실현, 그쵸? 확인하고 또 실현. 한 결과 어때? 117%, 151%, 188%. 내일 반등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구간 잡을 예정입니다. 그쵸? 이것뿐이냐?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상황. 한화오션 같은 경우. 한화오션 최근에 좋죠? 그리고 조선주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한 결과 어때요? 57% 그리고 6개월 쉬었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하죠. 쭉 올라가죠. 매도한 결과 어때요? 33% 이렇게 된다고요. 저도 여기 12만 500원에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지속 가능한 매매를 해야 된다. 매도 평균가 얼마? 108,500원. 그런 결과 어때요? 33%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 인제 반등 확인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대씩 두 자릿수죠. 하나오션처럼 50%, 60%씩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내리면 팔고 올라가면 사세요. 보여드렸는데도 내리면 판다는 내용, 올라가면 산다는 내용, 항상 주식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다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수익 나죠? 잘하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답입니다. 이래야 지속 가능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단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건 100% 손절을 감당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손절이 안 된다? 단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단타를 하려면 손절을 감당을 해야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추세가 잡혀있는 신고가 종목에서만 하고요.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기다리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팔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모든 내용을 했을 때 이렇게 100%, 150%,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이 모든 내용은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이제 8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잭슨홀 이후 미국 시장이 반등합니다. 그때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될지, 그렇죠? 제가 주도주 중에서 신고가 주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